네,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못 올라오는데 한 2개, 3개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저도 많이 바쁘네요. 그렇게 되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에 대한 거품, 이 생성 원리를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좀 지금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도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껴있다라고 보여요. 사실 조정은 들어오겠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거품 생성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급등주 따라다니다가 꼭대기에서 물리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해도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공급되는 것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왜? 살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물건을 적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거꾸로 공급되는 것은 이빨 많은데, 되게 많은데 이 수요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원리이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이면서도 이 시장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 원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시장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가격이 조정되게끔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시장 원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중간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작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얘기했을 때 A라는 도시에 뜬금없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비싸게 사고 팔면은 그 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A라는 지역에 대해서 가격적인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는 불법적인 것이 가미가 되면은 뭡니까? 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분석했을 때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부가 개입을 하는 타이밍이 불법적으로, 인위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개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장 원리에서는 맡겨두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이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 산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있는데 어떤 회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쭉 오고 비서가 이렇게 옵니다. 비서가 따라다니는데 멧돼지를,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을 사람들, 멧돼지 우리가 한 마리에 500만원에 살 테니까요, 산에 있는 멧돼지를 좀 잡아다 주시면은 제가 한 마리당 500만원에 쳐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붙어갖고 산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멧돼지 잡자 하고 달려나가죠. 멧돼지를 잡아다가 이제 이 회장한테 갖다 주죠. 이 회장한테. 그래서 이 500만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회장님이 출장 간다고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더니, 우리가 해외에서 이번에 계약을 맺으겠는데 이 멧돼지 고기가 그렇게 잘 나가네. 자, 우리 이번에는 멧돼지를 한 마리에 2,000만원에 팔 테니까요, 멧돼지를 또 한번 잡아주세요 하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번에 멧돼지 한번 잡아가지고 몇 마리 남지도 않았을 텐데 찾기 힘들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죠. 아이, 이 1000만원 드린다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달려나가죠. 또 달려나가가지고 멧돼지 새끼까지 싹 다 잡아옵니다. 싹 잡아요. 그냥 산을 이잡듯이 뒤져갖고 싹 잡아와요. 그래갖고 1000만원에 이제 지급을 하죠. 한 마리당 1000만원에 이렇게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회장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1000만원. 자, 5마리 갖고 왔으면 5천만원 받아가시고요. 자, 저는요,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번에 또 해외로 또 나가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올 때는 한 마리당 제가 5천만원을 드릴 테니까, 자, 이게 몇 배야? 10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500만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 드린다고 한 마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에 가갖고 또 한번 멧돼지 잡아보세요. 저 갔다 올게요. 2주 뒤에 올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거려요. 아니, 저번에 난 분명히 새끼도 잡아고 다 잡아서 분명히 씨가 말랐을 텐데 어디 가서 잡냐. 이 큰일 났다.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요 비서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저기 제가 사실 멧돼지가 몇 마리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당 딱 반값 2,500만원에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회장님이 오시면은 5천만원에 팔아요. 파시면은 되파시면은 다시 2,500만원이 수익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500만원에 제 돼지를 사가시고요. 회장님이 2주 뒤에 오시면은 그거를 5천만원에 파세요. 어차피 산에 가도 멧돼지 없잖아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꼬시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지금까지 회장님은 약속을 지켰고 돼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그걸 다 실질적으로 주신 분이요. 믿어야 되는 기지. 하고 이제 그거를 산단 말이야. 2,500만원에 이제 한 마리당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기다린 거죠, 회장님 올 때까지. 근데 이제 이 비서도 이제, 그럼 회장님 좀 공항에 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모시러 다시 갔다가 제가 회장님 모시고 올게요 하고 갑니다, 다시. 근데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5주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와! 안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 사기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지. 사기당한 거지.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멧돼지를 산에다가 그냥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몇 마리 풀어놓고 얘네들이 새끼치고 알아서 놀다가 그 얘기를 그냥 입을 털어서 가격을 올려먹은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라는 사람과 비서라는 사람은 짜고 쳤잖아요. 짜고 치는 고수처럼 짜고 치고 돈만 수익 벌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중에서 산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멧돼지를 마을 주민들은 그냥 있는 거 갖다 놓고 자기들 돈만 계속 쓴 거예요, 사실상. 벌었던 돈도 오히려 더 갖다 주고 2,500만원이라는 돈을 썼잖아. 결국은 뭐예요?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그냥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 욕심 때문에 남들이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갈까봐 본인은 그거를 다시 2,500만원에 샀다가 5천만원에 되팔라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썼던 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차트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켜져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왜 이런 걸 자꾸 좋아해? 이런 거 왜 좋아하는 거야? 알고 좋아하는 거야? 말 알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서 사면 안 돼요, 좀? 한 3개월 보유하면 안 돼? 누가 잡아먹어? 왜 여기서 사갖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맨날 물려있냐고. 난 이런 게 싫은 거야. 원리를 아세요? 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냐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좀 고민을 좀 하자고.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열이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거품이 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차트를 봐도 그래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급등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급등할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찾으세요. 왜 모르세요? 여러분들 알려고 안 하잖아. 어차피 공부 안 하잖아. 알려고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 있어요? 뭐 볼린저 밴드가 뭐야 하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정의서부터 의의서부터 활용 방법까지 그리고 변형까지 다 알아보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하잖아. 눈 빨개 갖고 돈만 벌려고 하는데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벌면은 누군가는 뺏겨요. 내가 뺏기면 누군가는 벌어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야. 여긴 전쟁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욕심만 많아갖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 따라다니냐고. 알려고 하질 않냐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해요? 꼭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나요? 맞아요. 근데 꼭 좋은 과정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쇠가 빠지게 좋은 과정을 노력했는데 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필수 가계적인 요소로 이 중요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과정에서 뭐를 해야 돼요?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학원 다니면서 과외비는 그렇게 내면서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스크루지가 되는지 몰라? 공부를 하시라고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여긴 다 뺏기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다가 좀 잔소리가 돼서 좀 미안한데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포장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내가 누워도 될 자리인지 누우면 안 될 자리인지 그것만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편해야 뭘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잔소리 강의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도 보고 기법에 대해서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